안녕하세요. 얘들아, 오늘도 시험 보고 오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지. 우리가 왜 시험 볼 때마다 맨날 비가 오는 걸까? 내가 전에 너희들하고 3월 환경평가 해설 강의 할 때도 비가 왔었는데 오늘도 또 비가 내리더라고. 근데 오늘은 내가 너희들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는 과목이 수학 1인데 그래도 나하고 같이 하는 이 수학 1이란 과목이 오늘 너희들이 시험 봤던 그 총점을 조금이나마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단원이 아니었을까 싶어. 그래서 그래도 수학 1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한 번쯤은 풀어봤던 문제들, 그래서 15번, 21번 그 두 문제를 제외하고서는 그래도 무난하게 조금 풀렸다라는 생각이 들 거야. 그리고 그 15번, 21번도 그렇게 계산 과정이 많지는 않았지. 그래서 풀이 과정이 길지는 않았지만 너희들이 좀 머릿속으로 많이 고민하고 문제에 대해서 해석하는 그런 시간이 좀 길었을 것 같거든.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들하고 좀 같이 얘기하고 싶은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 어떤 사진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김유모 작가님 그림 중에 하나야. 내용이 눈 딱 감고 저질러 보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내 생각에는 막 보통 요즘에는 디데이 다 해놓잖아. 그래서 하루씩 시간은 줄어들어 가고 내가 11월까지 과연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하고 포기하거나 좀 기죽어 있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 특히나 너희가 수학을 많이 어려워하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오늘 정말 이 시점이 너희들이 수능 보고 나서 이렇게 집에 가서 누워가지고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아침이라고 생각해봐. 그때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오늘로 돌아온 거야. 정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그거 하나만 더 풀어볼 걸, 그거 하나만 더 읽어볼 걸 하는 아쉬움이 남았겠어. 그래서 우리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 남은 시간 아쉽지 않게 좀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도 오늘 해설 강의 하면서 문제 풀이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될 것 같아서 옛날 개념들 최대한 넣어가지고 같이 설명을 할게. 나하고는 수학 1 과목들부터 하나씩 같이 볼 텐데, 그리고 자료실에 나 손글씨 풀이 오늘 퇴근하고 가서 올려놓을 거거든.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그것도 한번 활용해보고. 그래서 1번 문제는 그래도 우리가 늘 한 번씩은 만나던 지수 문제인 거지. 그래서 미시 같은 두 지수를 줬어. 그러니까 우리 미시 같은 지수를 주게 되면 그때는 미시 같은 값을 두 개 곱했어. 지수끼리 뭐 해야 돼? 그치, 더해야 되지.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m 플러스 n. 나 요거 쓰는 거지. 그래서 요식 가지고 와서 정리해보면 미시 2로 같았어. 그러니까 지수끼리만 더해주면 되는데 둘 더하려고 봤더니 루트 3 없어지고 결국 남은 건 2. 그래서 결과값이 4가 나와주면 되겠다. 그리고 우리 요거 나온 김에 한 번만 더 정리하자.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지수에 루트가 들어있어. 즉 무리수가 들어있는 형태거든. 근데 우리가 옛날까지만 해도 지수는 자연수밖에 안 됐지만 그걸 우리가 수학 1에서 실수까지 확장시켰지. 그래서 걔 이름이 뭐였었냐면 지수의 확장이었어. 그래서 우리 지수를 가지고 실수까지 확장을 시키면서 총 4가지의 지수가 새로 생겼었다. 그래서 그거 누구였냐면 첫 번째로는 A의 0제곱.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 이따 뒤에서 어려운 문제 풀 때 얘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할 거야. 그래서 21번 문제 풀 때 등장할 거니까 지금 지수의 확장은 봐놔야 돼. 그래서 0인 지수를 우리가 값을 1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음수인 지수 무슨 뜻이야? 음수. 그치, 역수였지. 그래서 얘는 a n제곱분의 1.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분수인 지수도 정의를 했었다. 우리 분수는 정의가 그치, 거듭제곱근. 그래서 n제곱근 a였고 우리 분수가 항상 분자가 1인 건 아니었지.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되면 n제곱근 a의 m제곱. 그래서 우리 지수 확장에서 이렇게 4가지 지수를 새롭게 정의를 했었어. 그래서 요 1번 문제는 단순한 지수 법칙 쓰는 문제였고 정답은 4였지. 그리고 다음 거 3번 한번 볼게. 우리 3번부터 이제 나오는 게 삼각함수에 대한 내용이야. 그래서 세타라는 애가 값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파이보다는 크고 2분의 3파이보다는 작았대. 그리고 너희들한테 탄젠트를 주면서 사인하고 코사인 더한 걸 물어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거의 정의를 좀 알아야겠지.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삼각함수 한번 다시 보자.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삼각비라는 걸 배웠고 고등학교 수학 1에서는 삼각함수라는 걸 배웠어. 그래서 내용이 거의 비슷하면서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하는 방법이 바뀌었었지. 그래서 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원하고 이제 원점으로부터 x축의 양의 방향하고 이루는 애를 가지고 우리가 시초선, 모든 거의 기준이 되는 선이었지. 그리고 움직이는 반지름인 동경이 등장을 했고 원하고 그 동경이 만나서 생기는 점을 가지고 내가 P라고 불렀어. 그럼 모르는 점의 좌표니까 얘를 x, y라고 잡아보고 우리 저 안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읽어냈지. 나 지금 원 안에서 잡은 거니까 이만큼은 반지름이라서 R이 되겠지. 그리고 내가 그대로 내렸을 때 요만큼은 세타라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정의가 뭐였었냐면 우리가 저 안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세 가지를 읽었었다. 근데 코사인 같은 경우만 먼저 하나 기억을 해놓으면 사인하고 코사인 안 헷갈리다 그랬지. 그래서 코사인은 뭐였냐면 코x였어. 그래서 정의가 r분의 x. 그리고 사인은 자동으로 y좌표. 그리고 우리 탄젠트는 직각 그리는 게 탄젠트였지. 그래서 정의 그대로 직각 그릴 거니까 좌표를 얘기하자면 x분의 y. 그래서 얘가 삼각함수에 대한 정의였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제 확인해보면 지금 세타라는 애가 값은 모르지만 어디에 존재하냐면 파이보다 크고 2분의 3파이보다 작대. 저거 몇 사분면이야? 굳이 3, 4분면이지. 그러니까 지금 세타라는 애가 값은 모르지만 여기 와 있는 거야. 근데 그때 탄젠트 세타가 5분의 12가 된다 그랬어. 우리 탄젠트라는 거 직각 그리는 게 탄젠트였지. 그럼 내가 요만큼 점 모르니까 P라고 잡을 건데 탄젠트가 5분의 12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 5, 여기 12. 나 지금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왼쪽으로 5, 아래로 12만큼 내려갔어. 그러니까 P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가 되겠지. 나 지금 요 상태에서 뭐 읽어야 되냐면 사인, 코사인 읽어내야 되지. 그래서 사인하고 코사인을 좀 읽어볼 건데 우리 이거 두 개 읽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우리 사인은 뭐였냐면 r분의 y였고 코사인은 뭐였냐면 r분의 x였어. 근데 내가 y좌표도 알고 x좌표 아는데 r까지 구해야 되지. 우리 r이라는 거 반지름이고 요만큼이야. 근데 얘가 잘 안 된다면 피타고라스로 구해도 괜찮고 아니면 우리 이 정도는 기억하는 게 좋다. 나 지금 이만큼 5 나왔어. 5, 12. 그럼 나머지는 자동으로 13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자주 나오는 빗값이 몇 개 있는데 하나는 3대 4대 5 그리고 방금 전에 본 것처럼 5대 12대 13. 그래서 요거 직각삼각형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비율이니까 기억해 놓으면 문제 풀기 편해. 그럼 나 이제 R이 13인 것까지 구했다. 그럼 사인의 정의는 R분의 그치 y좌표. 근데 y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12. 코사인은 r분의 x였고 나 지금 x좌표가 마이너스 5. 문제에서는 둘을 더해달라 그랬지. 그래서 둘 더해주면 13 분모 똑같고 마이너스 17 나와주면 되겠다. 그래서 요 문제 풀기 위한 방법은 사실 정의 구하고 그림 찾아서 좌표 가지고 그대로 대입. 근데 나온 김에 우리 삼각함수에 대한 정의 복습했고 요 정도 삼각비는 기억하자 그랬지. 내가 3번 문제였고 이제 7번 한번 보자. 우리 7번 문제는 주인공이 뭐야? 그치, 등차 수열이지. 등차 수열. 그래서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등차 수열에 대한 얘기를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등차 수열 한번 복습을 해보자. 그래서 등차 수열이 뭐였었냐면 차가 같은 수열. 그래서 항들 사이의 차이가 같기 위해서는 나 다음 항을 만들 때 어떻게 했어? 그치, 계속 똑같은 애를 더했었잖아. 그래서 등차 수열은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든 수열이 등차 수열이었어. 그리고 우리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건 n번장인 일반항.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뭐였었냐면 a 플러스 n-1t. 그래서 일반항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n번장인 일반항만 구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항을 다 구할 수 있었지. 내가 100번째 항 궁금해? 그럼 100 대입하면 되고 1000번째 항 궁금하면 1000 대입하면 되고 그리고 등차 수열에서 또 하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치, 나 등차 중앙이라는 걸 갖고 있었어. 가운데 있는 항이었고 가운데라는 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3개의 항이 있어야 됐지. 그래서 그 3개의 항 중에서 가운데 있는 애를 등차 중앙이라고 부르고 나 가운데를 2배 한 건 양옆에 거 더한 거와 같다. 이런 특징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문제 풀 때 또 하나 중요한 거 요 S라는 거 무슨 뜻이었어? 뭐에 대한 기호? 합이라는 기호. 그래서 이거 썸의 약자인 S를 쓴다 그랬었지.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공식 우리 배웠는데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었어. 첫 번째는 2분의 n의 2a 플러스 n-1t 요 형태 하나가 있었고 또 두 번째 형태는 2분의 n의 a 플러스 l 요런 공식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자마자 머릿속에 등차 수열에 대한 이런 개념들이 쭉 생각이 나야 된다. 그래서 등차 수열이 있었고 이제 식정리 한번 해보자. 첫 번째는 A6이라는 6번째 항을 줬고 뒤에 뭐 나왔냐면 이거 나왔는데 이거 해석할 수 있을까? 나 S3이 뭐야?
그치? 쭈루룩 3개 더한 거. 나 S2는 뭐냐면 두 번째 항까지 더한 거. 나 3개를 쭈루룩 더했어. 근데 거기서 두 번째 항까지 더한 걸 통째로 빼버렸어. 나 끝에 하나 남았는데 그 끝에 하나 지금 누구인 거냐면 세 번째 항이니까 A3인 거지. 그래서 요 수식을 다시 쓰면 지금 A6은 2A3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럼 나 이제 등차 수열인 거 알고 있고 문자 너무 많지. AD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자. 그럼 6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 2개 5개. 5라 그러고 2이라고 읽었지. 나 6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 5개. 그리고 앞에 2 곱해져 있고 세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 2개. 요만큼이지. 자, 전개해보면 2A인데 A 넘어갔으니까 A, 5D였는데 4D 넘어갔으니까 D. 결국 첫째 항하고 공차가 같아.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첫째 항이 2라고 알려줬어. 그럼 이제 A도 찾았고 D도 찾았고 근데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10번째 항까지 의 합. 근데 나 합공식 쓸 수 있지. 그리고 공차가 주어진 상태니까 합공식 중에서도 요거 쓰는 게 좋겠지. 이제 공식 안에 넣어보자. 그래서 분모 2분의 나 10번째 항까지니까 항의 개수 10개. 그리고 2A니까 4 플러스 하나 줄어들고 다시 한번 D 곱해주고. 그럼 나 이제 요 식인데 바로 연산하지 말고 요만큼 약분해보자. 약분해서 2 됐고 약분해서 없어졌어. 그래서 10 곱하기 11 되니까 정답은 110이 돼주면 되겠다. 그래서 요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너 등차 수열에 대한 기본 내용 알고 있니? 그리고 합공식 쓸 수 있고 특히 얘는 이름이 뭐였어? 내가 방금 되게 자연스럽게 쓰기는 했는데 우리 이거 어떤 이름으로 배웠었냐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는 표현으로 배웠었지. 그래서 그것까지 한 번만 다시 써주면 우리 AN이라는 건 n번째 항인 일반항이었어. 그리고 어떤 교가 등장을 했냐면 SN. 나 이 SN이라는 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었지. 그래서 우리가 SN을 활용해서 AN을 구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나 S5 빼기 S4야. 나 5개를 쭉 더한 다음에 4개 쭉 더한 걸 통째로 빼버렸어.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었던 A5만 남았겠지. 따라서 내가 원하는 AN이라는 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n개를 쭉 더하고 거기서 그 앞에 것까지를 몽땅 빼버리는 거야. 단 이거 언제만 가능하냐면 n이 2 이상일 때만 가능한 식.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어떻게 찾냐면 우리 합이라는 거 n번째 항까지의 합이었지. SN이라는 교가. 그럼 S1이라는 건 첫 번째 항까지의 합. 그러니까 첫 번째 항 그 자체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었어. 그래서 나온 김에 우리 일반항하고 수열의 합 사이의 관계도 정리해 놓자. 이제 9번 한번 보자. 이 9번은 방금 전 거는 등차 수열이어서 뭔가 공식이 있었거든? 근데 이 9번은 어때? 너희가 아는 수열이야? 그치, 모르는 수열이지. 나도 처음 보는 수열이야. 우리 이렇게 모르는 수열을 주면서 수열에 대한 규칙을 주고 있어.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얘기지.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 그리고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한 표현이었어. 근데 지금 요 내용에서 너희들한테 12번째 항을 주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 문제 풀 때는 하나씩 차곡차곡 대입해서 풀잖아.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2번째 항을 주고 있다? 근데 너희들한테 설마 12번까지 계산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조건을 보면서 아, 이거 분명히 중간에 규칙이 나오겠구나 생각이 들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씩 넣을 건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계산 실수 안 하게. 나 이게 단계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에서 하나 틀리면 그 밑에 게 쭈루룩 다 틀린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넣어볼게. 나 맨 처음 시작. n 1일 때부터야. 그럼 n이 1일 때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규칙이 홀수 짝수로 나눠져 있어. 그러면 홀수이기 때문에 첫 번째 규칙 만족을 할 거고 n이 1인 케이스니까 두 번째 항이 나올 텐데 그럼 나 요 규칙이지. a1분의 1. 근데 나 지금 a1이 누군지 모르지? 그러니까 이 모습 그대로 다음 항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2 한번 넣어봤어. 그러면 A3이 되겠지. 근데 A2는 짝수니까 규칙이 8AN. 그러니까 8A2. 근데 그 A2가 누구였냐면 A1분의 1이었지. 다시 한번 써보면 A1분의 8이 되겠다. 괜찮아? 나 요 과정을 계속 할 거야. 그럼 나 이번에는 n에다가 3 넣었어. 그러면 A4가 되겠지. 근데 홀수니까 규칙이 A3분의 1. 근데 그 A3이 방금 뭐 나왔었냐면 A1분의 8. 근데 그거의 역수니까 요거. 하나 더 분명히 규칙 나올 거야.
나 4 넣었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5번째 항이 됐고 4는 짝수니까 8 곱해진 형태 결국 8A4가 될 텐데 그 A4가 8분의 A1이었지. 그럼 나 여기다가 8 곱한다.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A1. 이제 더 이상 계산할 필요 없지. 나 다시 한번 첫째 항이 나온 거야. 정리 한번 해보자. 나 맨 처음에 첫째 항 나왔어. 그리고 두 번째 항은 A1분의 1 나왔어. 그리고 세 번째 항은 A1분의 8이 나왔고 그 다음 항이 8분의 A1 나왔는데 다시 한번 A1으로 시작해. 그러니까 반복되는 상태. 특히 누가 반복되냐면 이만큼 4개의 항이 반복되는 중이지.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A12 저 항이 지금 2분의 1이라는 걸 알려줬어. 그럼 쟤 좀 다운시켜보자. 나 결국 4개씩 반복되니까 4개씩 줄어들 때마다 같은 값이 나올 텐데 A12는 결국 A4하고 똑같을 거고 그 A4는 지금 8분의 A1이었고 근데 이만큼이 2분의 1이 된다 그랬지. 그럼 요거 만족하는 첫째 항은 뭐가 되냐면 4가 돼주면 되겠다. 자, 첫째 항 4라는 거 구했고 우리 문제에서는 첫째 항하고 네 번째 항 더해달라 그랬어. 근데 방금 전에 네 번째 항 구했지. 우리 그 네 번째 항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첫째 항에다가 네 번째 항 더했어. 4 더하기 2분의 1 나오니까 2분의 9가 돼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대부분 그냥 대입해서 답을 찾는 거라면 한 네 번째 항, 5번째 항 그 정도가 나와. 근데 문제에서 12번째 항을 줬다는 얘기는 너희들한테 12번까지 계산을 시키지는 않거든. 그래서 분명히 중간에 규칙성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차곡차곡 실수하지 않게 넣어보고 내가 대입하는 과정 중에서 다시 한번 첫 번째 항이 등장을 했어. 그러니까 이 뒷부분 연산 똑같겠지. 그래서 같은 패턴이 반복되니까 개수를 낮춰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9번이었고 이제 10번 한번 보자. 우리 10번에서는 주인공이 뭘까? 일단 눈에 뭐가 보여? 그치, 로그 보이지. 나 이거 무슨 함수에 대한 얘기야? 로그 함수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자연수 n에 대해서 두 개의 곡선이 있었는데 두 개가 만나는 점의 x좌표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았으면 좋겠대. 나 두 개가 만났대. 우리 이거 함수에 대한 얘기지. 근데 우리가 두 개가 만나서 생기는 점, 이런 점을 뭐라고 불렀어? 만난다는 표현에서 그치, 교점이라고 불렀지. 교점. 나 지금 이거 교점에 대한 얘기거든? 근데 이렇게 함수 문제가 나왔을 때 두 개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 너희 어떻게 풀었어? 중학교 때 생각해봐. 두 식을 그치, 연립했지. 내가 이렇게 교점 구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두 식을 연립했다? 그래서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의 근을 구했었어. 그래서 함수하고 방정식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이였지. 그래서 두 함수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라는 거, 그 두 개를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의 근이었다. 그럼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이 두 개의 함수가 만나는 점의 x좌표가 궁금해. 결국 나 저 두 식을 연립해서 방정식의 근 찾으면 되지. 그래서 연립 한번 시켜보자. 나 이 두 개를 연립했어. 결국 로그 n의 x가 연립하는 중이야. 같다라고 놓는 중이지. 얘하고 같다라는 식을 찾았어. 근데 식의 모양을 좀 봤더니 밑이 같아.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아서 계산하면 편할 것 같다. 그치? 그래서 내가 얘를 가지고 왼쪽으로 넘길 거야. 그럼 무슨 식이 되냐면 로그 n의 x 더하기로 바뀌고 로그 n의 x 플러스 3 그리고 오른쪽에는 1만 남는데 만약에 이거 잘 안 되면 지금 아예 똑같은 모양으로 바꿔보자. 우리 로그가 언제 1이냐면 밑하고 진수가 같을 때 1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로그 n의 n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나 이제 왼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 그치, 밑이 같은 두 로그를 더했어. 우리 이렇게 밑이 같은 두 로그를 더하게 되면 진수끼리는 곱하는 거지. 그래서 한 줄 더 써보면 결국 나 로그 n의 x 더하기 3이라는 n은 로그 n의 n이 됐어. 이제 왼쪽 오른쪽 비교 한번 해보자. 나 지금 왼쪽 부분 뭐 나왔냐면 로그 n의 x 더하기 3 오른쪽은 로그 n의 n 나왔어. 나 밑이 같지? 근데 양쪽이 지금 같다 그랬어. 그러니까 진수끼리 같아야 되지. 결국 나 여기 나와는 이 값하고 요 n하고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식 한번 정리해보자. 그래서 무슨 식이 나왔냐면 x 플러스 3 얘하고 n이라는 애가 같아야 돼. 근데 내가 이 방정식을 지금 풀어야 되는데 n이라는 값을 정확하게 모르고 내가 알고 있는 건 자연수라는 조건뿐이잖아. 2 이상인 자연수. 그래서 이번에는 나 요 두 개를 만족하는 그 방정식의 근을 거꾸로 함수로 찾을 거야. 나 이 두 개가 같다는 얘기는 결국
y는 x, x 더하기 3, 그리고 y는 n이라는 애가 만나는 교점 찾아주면 되지. 근데 식 잘 봐. 나 이거 몇 차 함수야? 그치, 2차 함수야. 나 이거 그림 그릴 수 있지? 그리고 얘는 뭐야? y는 n. 그치, 상수함수야. 그래서 우리 상수함수라는 건 가로선이었지.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나는 점, 그 두 개가 만나는 교점이 근이 될 거고, 걔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얘 가지고 그림 한번 그려서 직접 눈으로 읽어보자. 그래서 2차 함수 먼저 그릴게. 우리 2차 함수 그림 그릴 때에는 각각 0 되는 지점 찍어주면 되지. 그래서 얘 0 되는 거 마이너스 3. 나 얘 0 되는 거 0이었어. 그래서 요 두 점을 지나고 최고차보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웃는 모양인 아래로 볼록인 요런 그래프야. 이래? 근데 나 얘하고 지금 누가 만나? y는 n이라는 상수함수. 나 우리 상수함수는 가로선이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만큼 y는 n이라는 상수함수를 만들었어. 그럼 둘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 얘가 근이 될 텐데 그 근이 우리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x좌표가 1보다 크고 2보다는 작았으면 좋겠대. 결국 1하고 2 사이에 낑겨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림상으로 보자면 얘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값이 1일 때 값, 그리고 2일 때 값 좀 더 위야. 2일 때 값보다는 작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 얘기네. 그럼 1하고 2 사이에 껴있어야 돼. 작아야 되니까. 결국 내가 원하는 이 n이라는 애도 1하고 2라는 함수값 사이에 껴있으면 되지. 이해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 값이 이 둘 사이에 껴있으면 돼. 근데 그걸 수식으로 쓰자면 나 여기에서의 함수값 뭐가 되는 거야? f1이 되는 거고 가운데는 지금 n이었지. y는 n이었으니까. 그리고 오른쪽 값은 f2, 요 둘 사이에 낑겨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1 대입할 거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fx 여기 나오는 2차 함수였어. 그럼 그 2차 함수에다가 1 넣어주면 1 넣었으니까 4, 그리고 오른쪽 2 넣는다. 2, 5, 10. 그러니까 만족하는 애는 자연수니까 5, 6, 7, 8, 9 요만큼. 그리고 우리 문제에서는 다 더해달라는데 더 더했더니 14, 14, 7. 그러니까 35 나와주면 되겠다. 요 10번 문제 풀기 위해서는 좀 함수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이 중요했어. 지금 요 두 개가 만났으면 좋겠대. 그래서 두 식을 가지고 연립해서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밑이 같으니까 진수끼리 같으면 돼. 근데 그 진수가 하나는 2차 함수였고 하나는 상수 함수였어.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교점 찾았고 그 교점이 1하고 2, x값이 1하고 2 사이에 껴있었으면 좋겠대. 그럼 함수값도 같이 껴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해서 풀어준 문제가 요 10번 문제였어. 그리고 12번 한번 보자. 이제 너희가 싫어하는 거 나왔지? 그림 나왔어.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 그림 나오는 거,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 문제. 그렇게 진짜 싫어하거든. 근데 이 12번 문제도 3월학평에 비해서 우리 3월학평은 진짜 도형 많이 나왔었잖아.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간단한 형태의 그림이지 않았을까 싶어.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조건들부터 일단 보자.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삼각형을 하나 줬고 너희들한테 요만큼이 8분의 1이래. 보통 이런 수식이 나오게 되면 각 BAC 요거 보기 불편하잖아. 그래서 나는 요만큼을 세타라고 바꿀게.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써보면 문제에서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라는 걸 지금 너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어디인지 봤더니 BAC 요만큼이야. 여긴 딘지 C BAC 요만큼의 각도였어. 그러니까 지금 얘가 세타인 거야. 근데 걔랑 같은 애가 여러 개 있다? 나 여기도 지금 세타, 여기도 지금 세타. 이런 상황인 거 알겠어? 그리고 나서 삼각형을 좀 봤더니 A, B, D라는 삼각형이 양쪽의 끝각이 같아. 우리 이런 거 무슨 삼각형? 그치, 이등변 삼각형. 그럼 자동으로 한 변이 4였으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도 뭐가 되는 거냐면 4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해야 돼? 조금 더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특징이 뭐지? 나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꼭지점에서 요렇게 수선 그었어. 그랬을 때 밑변이 정확하게 둘로 쪼개지지. 결국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은 거지. 근데 내가 뭘 알고 있냐면 코사인 값 알고 있잖아. 그러면 저 길이 구할 수 있겠네. 그럼 나 읽어볼게. 우리 코사인의 정의가 뭐였었냐면 빗변 따라갔다가 돌아오는 게 코사인이었어. 지금 세타라는 값에 대해서 코사인 읽어보면 빗변 따라갔어. 4, 이만큼 돌아왔어. 근데 그 길이 모르니까 K라고 한번 잡아보자. 나 요만큼 절반의 K라고 잡은
거야. 그럼 수식 써보면 4분의 K가 지금 코사인인데 그게 지금 8분의 1인 거야. 그러니까 K가 뭐 나오는 거냐면 2분의 1인 거지. 나 K가 2분의 1이다. 나 지금 요만큼이 2분의 1이었어. 그러면 나 요 두 길이 같으니까 이만큼이 2분의 1이면 나머지 것도 2분의 1이지. 이만큼 괜찮아? 근데 전체 길이가 몇이야? 그치? 5. 근데 나 지금 얼마큼 썼어? 1. 그러면 나머지 길이는 자동으로 뭐 됐어? 4. 그럼 이제 또 하나 삼각형이 보이지? 이등변인 애가. 나 왼쪽도 4, 오른쪽도 4.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등변 삼각형.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요 이등변 삼각형 안에서 내가 진짜 구하고 싶은 건 D2라는 애의 길이거든? 그래서 D2가 어딘지를 좀 봤더니 여기 있어. 그러니까 저 이등변 삼각형 안에 숨어있는 애가 D2인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이등변 삼각형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성질 중에 하나는 뭐였었냐면 그 꼭지점에서 그대로 수선 그어주면 내가 걔를 가지고 정확하게 2등분 된다 알고 있지. 그럼 내가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다라는 거 찾을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전체 길이를 지금 모르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BC 한번 찾아보자. 근데 내가 그 BC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BC? 지금 내가 BC라는 길이를 어떻게 쓸 수 있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삼각형 한번 볼까? 커다란 삼각형 안에서 나 이 길이 알지? 4, 전체 길이 알고 있지? 5, 그리고 뭐 알아? 끼인각의 코사인. 나 양변하고 끼인각 나왔어. 우리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코사인 법칙이지. 그래서 만약에 코사인 법칙 까먹었으면 지금 한번 보자. 나 여기다 한 번 더 쓸게. 코사인 법칙. 그래서 문제 안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는 문제도 있고 사인 법칙을 쓰는 문제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문제는 코사인 법칙 쓰는 문제였고, 그래서 우리 나온 김에 도형에 대한 특징들도 좀 한번 다시 보자. 우리 도형에 이름을 붙일 때에는 어디가 A인지는 상관없지만 반시계로 붙이는 거지. 그래서 A, B, C 그리고 걔가 쳐다보고 있는 대변, 쳐다보고 있는 거 이만큼이었어. 그리고 우리가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쓰는 거였냐면 양변하고 끼인각을 알고 있을 때 쓰는 게 코사인 법칙. 자, 양변하고 끼인각 알고 있을 때 걔가 보고 있는 요 A라는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 그래서 공식으로 쓰자면 A 제곱은 양 옆에 거 각각 제곱했어. 근데 우리 이 식 꼭 완전 제곱식처럼 생겼었잖아. 그래서 뒤에가 마이너스 2BC 그리고 코사인 법칙이니까 뒤에 코사인 A. 요게 첫 번째 식. 근데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우리 각에 대한 표현으로 바꿀 때도 있었다. 그래서 A가 아닌 나머지 문자 가지고 2BC, A가 아닌 나머지 문자 가지고 각각 제곱, 그리고 A였으니까 마이너스 A제곱. 그래서 우리 코사인 법칙에 대한 내용이었고 요 공식을 알아야지만 저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래서 코사인 법칙 쓰러 가자. 지금 커다란 삼각형을 볼 건데 양변하고 끼인각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읽어보면 내가 원하는 전체 길이인 BC의 제곱은 양옆에 거 제곱한다. 그래서 왼쪽 거 16, 옆에 거 25 마이너스 이제 2배에서 뺄 거야. 그래서 뭘 빼야 되냐면 뒷부분이 마이너스 2 그리고 양쪽에 있는 거 하나씩 갖고 오는 거지. 그래서 왼쪽 거 4 그리고 5 그리고 코사인 법칙이니까 코사인 세타.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우리 문제에서 코사인 세타 줬어. 이거 얼마라 그랬냐면 8분의 1 된대. 그럼 지워지는 거 봐봐. 나 이거 없어지고 8분의 1 없어졌어. 그러니까 남은 거 41 마이너스 5가 되고 결국 36이야. 근데 아랫변을 제곱한 게 36이고 변의 길이는 당연히 양수. 그러니까 전체 길이는 6. 근데 내가 전체 길이가 6인 걸 왜 구했냐면 내가 진짜 원했던 건 그 절반인 이만큼의 길이가 궁금했고 절반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3. 그럼 내가 여기 수직으로 그은 거였잖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길이는 여기 숨어 있었고 근데 요 길이까지 그럼 구해줄 수 있지. 수직이고 직각삼각형이고 각각에 대한 길이 알고 있으니까 나 여기 4, 여기 3 피타고라스 쓰자. 빗변의 제곱에서 나머지 거 뺐어. 결국 루트 16 빼기 9 그러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뭐가 되냐면 루트 7이 되는 거지. 이해했어? 그러면 우리 내가 원하는 길이 숨어있는 저 삼각형 좀 한번 떼와보자.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쓸게. 저 삼각형을 좀 떼와봤어. 근데 제가 누구냐면 직각삼각형이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이는 어디였냐면 D2였지? 그래서 D 여기 있고 E 여기 있어. 요만큼이야.
근데 내가 방금 전에 뭘 찾았냐면 이만큼이 루트 7이라는 거 찾았어. 이제 형태 보자. 내가 원하는 거 D이고 알고 있는 거 루트 7이야. 빗변 따라 넘어갔어. 그러니까 우리 빗변 따라 싹 넘어가는 게 사인이었지.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내가 사인 세타까지는 구해줄 수 있다. 왜냐면 이만큼이 지금 세타였거든. 그럼 내가 사인 세타가 뭐가 되냐면 내가 원하는 D2가 분모 그리고 저 부분이 루트 7. 그럼 내가 원하는 D2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자면 사인 세타 분의 루트 7.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코사인인데 코사인으로 사인 구할 수 있지. 나 사인 값 어떻게 구해? 그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왜냐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무조건 1이었으니까. 그럼 이제 식 안에다 넣어보면 루트 1 마이너스 8분의 1 제곱했어. 64분의 1. 그러니까 루트 64분의 63. 조금 더 예쁘게 쓰자. 그래서 분모 벗고 나와서 8 됐고 7, 9, 63. 그러니까 3루트 7. 이만큼 나왔어. 근데 나 이거 왜 구했냐면 여기다 대입하려고 구했지? 그럼 이제 분자에 루트 7 있었고 사인으로 나누니까 역수치해서 곱해주면 되지. 그래서 얘 역수 3루트 7분의 8 됐고 요거 없어졌어. 그러니까 뭐만 남았냐면 결국 3분의 8 나와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 문제 정답은 3분의 8. 그래서 12번 문제 다시 한번 보면 나 각각 변의 길이를 줬는데 이 12번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건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성질들이었어.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일 때는 꼭지점에서 수선 긋게 되면 밑변이 정확하게 둘로 쪼개졌지. 그래서 그 성질 한 번, 여기에서도 한 번. 그래서 그 안에서 직각삼각형 찾아서 내가 알고 있는 값이 사인이 필요한 값이기 때문에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가지고 풀어준 문제가 요 12번 문제였어. 그리고 13번 한번 보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었어. 근데 저 fx가 근데 x값에 따라서 지금 함수값이 달라지지. 근데 이거 너희가 본 적 있는 함수야? 그치? 한 번도 본 적 없지? 나도 처음 보는 함수거든? 우리 이렇게 처음 보는 함수가 나오거나 처음 등장하는 수열이 등장했을 때에는 하나씩 대입해서 규칙성을 직접 보면 돼. 그러면 이렇게 써 있으면 무서워. 나도 이거 보면 심장이 두근두근 한다? 근데 막상 대입해서 풀어놓으면 그때 너희들 눈에 규칙이 보이기도 하고 생각보다 별거 아닐 때가 많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시그마 있는 게 무섭다면 도대체 무슨 소린지 한번 봐봐. 내가 이 시그마 먼저 정리할게. 우리 시그마의 문자의 주인공이 지금 K인 거지. 그럼 그 안에 있는 숫자 3은 밖으로 꺼내도 되지. 근데 분모에 있으니까 3분의 1 앞으로 꺼내지고 K는 1부터 20까지였고 결국 시그마에 대한 주인공이 K 곱하기 F 루트 K야. 그리고 우리 시그마에 대한 규칙은 뭐였었냐면 1부터 시작해서 20까지 하나씩 넣어서 전부 다 더해주는 거야. 1 F 루트 1, 2 F 루트 2, 3 F 루트 3 그렇게 하나씩 구해서 다 더할 거야. 근데 여기다가 대입하는 건 쉬워. 근데 뭐가 어렵냐면 지금 이 값이 너희들한테 어려운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1, 2, 3 대입해서 도대체 어떤 숫자인지 한번 볼게. 자, 하나씩 넣을 거야. 자, 처음에 내가 K에다가 1 한번 넣어봤어. 그랬더니 나 F 루트 1인 거지 지금. 그럼 그 F 루트 1은 우리 루트는 안에 들어있는 거 1은 1의 제곱이니까 밖으로 나왔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가 지금 0하고 1 사이일 때는 값이 3으로 나오고 1일 때는 무조건 1로 나오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인데 fx 더하기 1은 fx. 저 무슨 뜻이야? 나 fx하고 1만큼 움직였을 때 함수값하고 같대. 나 모든 점들이 일씩 밀잖아? 그때마다 함수값이 동일하게 나와. 즉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고 그 반복되는 패턴의 텀이 1이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옆으로 일씩 밀게 되면 같은 값이 반복된다. 반대로 일씩 당기더라도 지금 같은 값이 반복되고 나 그런 규칙성을 갖고 있고 f1인데 1일 때는 값이 1 나오니까 그냥 1. 이 다음부터가 진짜야. 나 이제 한다. F 루트 2였어. 나 루트 2는 1보다 커. 근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는 1보다 큰 범위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범위 안으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들어오게 해주는 방법은 주기가 1이기 때문에 1을 밀어도 괜찮고 1을 당겨도 괜찮지. 그럼 내가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1을 뺐어. 그래도 둘 같은 거 맞으니까. 그럼 내가 루트 2가 정확히 누군지 모르지만 거기서 1을 뺐다? 우리 루트 2는 1점 얼마인데 거기서 1 뺐으니까 0점 얼마지. 결국 0보단 크고 1보단 작아. 그러니까 값이 뭐 나와? 3. 이해하고 있어? 하나 더 해볼게. 나 이번에는 F 루트 3 한번 보자.
나 F 루트 3인데 역시나 저 범위 안에 없어. 그래서 내가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1을 뺐어. 1점 몇몇몇에서 1 뺐으니까 0점 몇몇몇. 그러니까 값이 3. 얘도 3이다, 그치? 그래서 이번에는 루트 4였어. 우리 루트 4는 벗고 나올 수 있어, F2. 근데 F2는 저 안에는 없지만 1씩 당겨오면 되니까 이거 F2라고 똑같잖아. 1이었을 때 함수값은 1. 좀 느낌 와? 하나만 더 할게. 그럼 F 루트 5였어. 나 F 루트 5는 F 안에다가 루트 5를 넣는 건데 저 안에 값 없어. 근데 아까는 1 땡겨왔잖아. 근데 루트 5는 2점 몇몇몇이라서 1을 땡겨오더라도 또 1점 몇몇몇이야. 근데 거기서 1을 또 땡겨와도 되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만큼 뺀 거하고 같지. 결국 0점 몇몇몇이니까 값이 3. 나 F 루트 6을 구하더라도 3. 무슨 얘기냐면 각각 제곱수들은 지금 얼마 나오는 거냐면 무조건 1 나와. 1씩 당겨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곱수들은 전부 다 값이 1 나오고 제곱수가 아닌 나머지 애들 있지. 그런 애들은 전부 다 값이 뭐 나오는 거야? 3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정리해보자. 저 안에 들어있는 제곱수들, 루트를 벗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숫자들은 값이 1 나와. 그리고 나머지 숫자들은 전부 다 값이 뭐 나오는 거야? 3. 그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그마 본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시그마가 누구였었냐면 3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K, F, 루트 K. 지금 이게 내가 구하고 싶던 값이었어. 그럼 이제 여기다가 하나씩 하나씩 넣을 거야. 그럼 나는 이런 조건 만족한다라는 걸 구했으니까. 그럼 앞에 3분의 1은 앞으로 나와 있고 1부터 넣는다. 근데 내가 이 규칙 대입해서 쓸 건데 조금 정리하기 좋게 위아래로 풀어서 쓸게. 그래서 1 넣었어. 1 곱하기 F 루트 1. 근데 우리 제곱수가 누구였냐면 범위 안에서는 1, 4, 9, 16 이만큼의 제곱수를 갖고 있지. 그럼 제곱수일 때는 1이었어. 1 대입하니까 1 곱하기 1 더하기 이제 2 넣는다. 2 곱하기 F 루트 2야. 근데 걔는 제곱수가 아니니까 값이 3. 끝. 나 이제 3 넣는다. 3 넣어서 앞부분은 3. 근데 여기다가 F 루트 3인데 걔는 어차피 3. 그리고 여기서는 끝났지. 나 다음 거 숫자 누구냐면 4인데 걔는 제곱수니까 1. 그럼 나 이제 4 끝났고 5 넣었어. 걔는 제곱수 아니니까 3. 누구까지 계속해서 3이냐면 제곱수 직전 거 8 곱하기 3. 이제 그 다음 제곱수는 9. 9는 제곱수니까 1. 거기다가 10은 3 될 거고 계속 더하다가 그 앞에까지 제곱수 누구였냐면 16 전 거니까 15 곱하기 3. 또 해야 되지. 나 뭐 하나 더 있냐면 아래줄로 내려올게. 16은 제곱수니까 1. 그리고 17은 3. 땡땡땡 나가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그마 20까지지. 그러니까 20도 3. 이거 다 더해줘야 돼. 근데 규칙을 좀 봤더니 내가 갖고 있는 이 숫자들이 전부 다 공통인수가 누구야? 그치, 얘네들 전부 다 공통인수로 3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 3으로 한번 묶어보자. 그래서 앞부분에 3분의 1이 있었고 내가 3으로 묶었어. 근데 사실은 얘네들만 지금 3을 갖고 있거든? 제곱수가 아닌 애들. 나 제곱수인 애들은 3을 곱하는 게 아니라 1을 곱했잖아. 근데 3으로 묶으면 식이 간단해지니까 일단 묶고 더 들어간 만큼 빼주자. 그래서 3으로 묶었어. 1부터 어디까지냐면 20까지. 괜찮아? 근데 이 제곱수들은 3개 아니거든? 하나씩밖에 없었잖아. 그래서 3개가 아니라 하나씩밖에 없었으니까 더 들어간 거 2번씩을 뺄 거야. 그래서 제곱수들 누구였냐면 1, 4, 9, 16 이만큼은 다시 빼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정리. 그래서 3분의 1하고 3 없어졌어. 그러니까 알맹이만 나올 건데 요거 무슨 합이야? 그치, 자연수합 공식이지. 공식 한 번만 다시 쓰자. 2분의 n에 n 플러스 1. 이게 자연수합 공식. 그럼 2분의 나 어디까지 더하냐면 20까지. 그리고 21. 거기에서 뭘 빼냐면 3분의 1 전개하니까 3분의 2 됐고 나 요만큼 더하게 되면 30 나오는 거지. 그래서 약분해서 10 나왔어. 결국 얘도 한 번 더 약분해서 10 나왔어. 자, 앞부분 210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190 나와주면 되겠다. 그래서 요 마지막 문제 정답은 190이었어. 13번에서. 그래서 내용 한 번만 다시 보면 지금 요 13번 같은 경우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되어 있어. 근데 x값에 따라서 지금 답이 다르게 나오지.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함수가 주기함수야. 그러니까 뒤에 있는 값. 표에 없는 더 커다란 값도 얼마든지 당겨와서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표 안에 들어있는 값들로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1씩 당겨와가지고 계산을 했지. 그랬더니 제곱수들은 전부 다 1, 나머지는 전부 다 3. 그래서 그거 활용해서 쪼로록 차곡차곡 시그마에 대입해서 정리해준 문제였어.
그리고 15번 한번 보자. 지금 t라는 애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였고 저 방정식의 실근 중에서 이 문제가 사실 그렇게 풀이가 많지는 않다?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림도 그려야 되고 내용도 좀 해석을 해봐야 돼. 지금 결국 요 방정식에 대한 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 둘 곱한 게 0이 됐대. 그러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 된다는 얘기지. 근데 그 해들 중에서 요 안에 속하는 해들이 여러 개가 있나 봐. 그 중에 가장 작은 애를 알파 t라고 부를 거고 해 중에서 가장 큰 애를 베타 t라고 부르겠대.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 저런 t 만족할 때 이 값이 5니? 물어보고 있어. 나 우리 삼각함수 나왔어. 방정식 물어봐. 우리 삼각함수의 방정식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 함수로 바꿔서 풀어야 되지. 그래서 함수로 바꿔서 그래프 그린 다음에 교점 찾았었잖아.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자. 나 오른쪽에 쓸게. 그럼 저 각각이 0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 사인 2분의 파이 x가 t가 된다는 얘기고 또는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t가 된다는 얘긴데 그럼 얘 가지고 그림 그리려면 삼각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림 그릴 때 최대, 최소, 주기. 근데 지금 앞에 아무것도 곱해진 거 없으니까 그대로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주기인데 우리 주기라는 거 이만큼이 언제 2파이가 될 수 있니? 물어보는 거고 얘도 그렇고 둘 다 지금 주기가 몇인 거야? 그치 4인 거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함수들이 주기가 4야. 그럼 이제 저 두 개 함수를 가지고 그림 한번 그려보자. 잘 그릴 수 있겠지? 그림 그리는 이 순간이 늘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얘 가지고 이제 그림 그릴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주기가 4라 그랬어. 그러니까 한번 꿈을 하는 게 사인 거야. 근데 사인이라는 애는 요렇게 꿈을, 그리고 코사인은 이렇게 메롱하는 것처럼 생긴 애였지. 그래서 기준점 먼저 찍어보면 1, 2, 3, 4. 나 이렇게 한 컵을 그릴 거야. 왜냐면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x라는 거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라는 조건 줬으니까. 그럼 이제 이 안에 그림을 그릴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래프는 아무리 커봐야 1이었고 그리고 아무리 작아져 봐야 마이너스 1이었어. 사인 먼저 그릴게. 그리고 각각에 대한 기준점까지 같이 한번 표시를 해보자. 그래서 사인을 좀 먼저 그려보면 0,0 지나고 있고 꿈을 한 요만큼 왔어. 그리고 요만큼, 그리고 요만큼. 얘가 사인인 거지. 나 이제 여기다가 코사인 그린다. 다른 색으로 그리자. 주황색으로 그릴게. 그래서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0,1에서 시작해서 한 번 아래로 다시 위로 올라왔어. 얘가 지금 코사인이야. 그래서 기본 그래프는 그려놨고 이제 첫 번째 문제 다시 읽을게. 나 t라는 애가 있었는데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마이너스 1 그리고 0 사이에 있는 그런 t야. 나 그런 t에 대해서 근 중에 가장 작은 거, 근 중에 가장 큰 거 그 둘을 더하면 5 나오니? 물어보고 있어. 그럼 우리 저 t라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삼각함수하고 y는 t라는 상수함수하고의 교점의 근인 거잖아. 근데 그 t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 이쯤 있다고 해볼까? 나 지금 이만큼이 t인 거야. 그럼 이제 여러 번 만나. 하나, 둘, 셋, 넷. 지금 4번 만났어.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알파 t 그리고 베타 t. 우리 알파는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거. 베타는 그 중에서 가장 큰 거. 이만큼이야. 근데 우리 삼각함수에서 근 찾을 때 중요한 특징이 구석구석 대칭인 게 중요했었지. 그럼 지금 그림으로 보자면 여기가 어딘지 궁금한 거고 여기가 지금 어딘지 궁금하잖아. 근데 내가 요 사이즈를 구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별표라고 한번 놓자. 그러니까 우리 그림이 구석구석 대칭이니까 저만큼이 별표면 이만큼도 별표인 거지. 그리고 가장 작을 때가 알파 t였는데 그럼 알파 t를 값으로 쓰자면 나 이 값 1이었고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별표만큼. 이게 알파 t. 그럼 나 이제 베타 t 쓴다. 우리 가장 큰 근이 베타였는데 그 베타라는 거 끝자락이 4였고 거기에서 왼쪽으로 별표만큼 움직였어. 우리 문제에서는 이 둘을 더해달라 그랬지. 나 둘 더했더니 별표들 없어졌어. 결국 뭐 나오는 거야? 5. 그러니까 둘 더하면 5 나오네. 보기 읽으러 가보자. 그래서 기억 보기에서 t의 범위에 따라서 해당되는 영역을 읽어봤어. 그랬더니 5 나오는 거 맞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범위. 그리고 이제 니은 한번 보자. 이만큼이야.
이 니은은 너희가 해석하는 게 좀 어려웠을 것 같아. 그러니까 되게 쉬운 표현인데 굳이 집합 안에 들어있어서 너희가 좀 어렵게 느꼈을 것 같거든. 나 이 집합하고 이 집합이 같다 그랬어. 근데 형태를 봤더니 지금 요 안에 있는 t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게 오른쪽 집합. 그리고 두 번째는 얘를 만족하는 그런 t들을 모아놓은 게 왼쪽 집합. 그럼 나 이 안에 있는 t들이 이 식을 만족해. 그렇다면 두 집합이 같아지니까 니은 보기가 맞는 거겠지. 그래서 형태를 좀 봤더니 여기서는 내가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냥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루트 2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t야. 근데 오른쪽을 봤더니 F형 마이너스 알파, 베타형 마이너스 알파형 요 값 계산하고 요거 계산해서 그 둘이 언제 같은지를 봐주면 되겠다. 그래서 요 값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볼게. 나 0일 때야. 그럼 0이란 얘기는 t가 0인 거지. 즉 y는 0이라는 x축하고 만나는 거지. 나 여기 있어. y는 0. 다른 색 쓸까? 연두색. 여기 있다. 얘가 지금 t가 0인 순간 그럼 나 이번에는 t가 0이었어. 그럼 또 여러 번 만나. 근데 그 안에서 내가 필요한 거 가장 작은 알파, 가장 큰 베타. 그래서 여러 번 만나는데 그 순간들 중에서 가장 작은 건 언제였냐면 그치 0. 가장 큰 게 어디였냐면 이때 조심해야 돼. 지금 내가 여기도 만나는 것처럼 보여.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x는 4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는 다 있을지 모르지만 정의역에 해당되는 범위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가 먼저냐면 여기가 먼저야. 결국 베타는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니은 보기를 보면 뭘 하나 알 수 있는 거냐면 베타 0 마이너스 알파 0이 나왔는데 나 요거 3 나왔고 0 나왔어. 그러니까 값이 3. 나 얘하고 뭐가 같은지를 봐야 되냐면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 이거 한번 계산해 봐야 되지. 근데 어디에 있는 t였냐면 0하고 2분의 루트 1 사이에 있는 t야. 나 0 여기 있다. 그리고 2분의 루트 2는 사인하고 코사인이 같아지는 그런 순간이었지. 값 자체가. 그럼 내가 지금 여기에서 선 하나 그었어. 이번에는 흰색으로 그어보자. 만약에 t가 여기 있었대.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인 거지? 그럼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가 생길 거야. 나 여러 번 만날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게 알파.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끝자락에서 만난 거, 얘가 베타. 근데 사이즈를 모르니까 내가 요만큼을 세모라고 잡았어. 그럼 이만큼이 세모라면 구석구석 대칭이니까 요만큼도 세모인 거지. 그럼 이제 값으로 쓰자. 나 가장 처음 만난 이 순간이 누구였냐면 알파 t. 근데 그 알파 t가 뭐가 나오는 거냐면 내가 사이즈를 세모라고 잡았어. 그리고 가장 끝에서 만나는 거 베타 t. 근데 그 베타 t가 누구였냐면 나 여기가 3이야. 오른쪽으로 세모만큼 움직였어. 그러니까 값으로 치자면 3 플러스 세모. 근데 우리 보기에서는 베타에서 알파를 뺐어. 그러니까 뭐만 남겠어? 세모 없어지니까 3. 나 아까 베타형 알파형도 3이었고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도 3. 그러니까 니은 보기도 맞는 거지. 두 개가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기 다시 읽을게. 자, 방금 전에 체크했던 요 보기도 맞는 보기겠다. 그래서 기억도 맞았고, 니은도 맞았고, 이제 마지막 거 한번 체크해보자. 디귿. 나 지금 t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t1이라는 애의 알파 값하고 t2라는 애의 알파 값이 같았대. 결국 처음으로 만나는 그 순간이 같다는 얘기지. 그리고 또 뭘 줬냐면 t1, t2에 대해서 t2에서 t1을 뺀 게 2분의 1이 된대. 그러면 그 둘을 곱한 게 3분의 1이 되니? 지금 저거 물어보고 있는데 조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림부터 한번 만들어 보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게 처음으로 만나는 그 순간이 일치해야 돼. 그래서 내가 그 시점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K라고 한번 잡아볼게. 그럼 K라는 그 지점이 될 수 있는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각각에 대한 t값이 생겼지. 근데 우리 문제에서 t값에 대한 범위를 2에서 1 뺀 게 지금 양수 나왔어. 그러니까 2가 더 위에 1이 더 아래에. 여기까지 괜찮아? 그리고 그 둘의 간격을 지금 얼마라고 줬냐면 2분의 1이라고 주고 있는 거지. 그럼 내가 이제 이 값을 좀 활용해 볼 텐데 지금 각각에 대한 값이 함수 위에 툭툭 올라가 있잖아. 우리 함수 위에 있는 점이란 얘기는 식에다가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K값을 대입했을 때 함수 값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T1하고 T2를 읽어낼 수 있겠다. 지금 내가 함수까지는 찾아놨어. 지우개. 그럼 이제 내가 찾은 거 가지고 한번 읽어내 볼게. 디귿 보기 보는 거야. 그래서 디귿 보기 해석해 보면 지금 K에서의 함수값이야. 특히 나 T1을 좀 먼저 찾아볼 건데 T1이라는 애는 K에서의 함수값 그리고 사인 함수 위에 있었어. 그러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 k가 될 거고, 그리고 t2라는 애는 코사인 값이지? 그래서 코사인 2분의 파이 k가 될 거고, 그리고 문제에서는 뭘 줬냐면 t2에서 t1을 빼잖아? 그럼 2분의 1이 된다 그랬어. 근데 우리가 t1, t2를 지금 사인, 코사인으로 가지고 있잖아. 그리고 이만큼 값이 같으니까 우리 조금만 간단하게 쓰자. 그래서 나 이거 s하고 c라고 표현을 할게. 그래서 얘를 s라고 쓰고 얘를 c라고 한번 써보자. 그러니까 우리 이식 다시 쓰면 앞에 게 먼저 c-s가 얼마인 거야? 2분의 1. 그리고 우리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t1하고 t2를 곱하면 3분의 1이니? 이거 물어보고 있어. 그럼 문제에서 지금 차를 줬어. 그리고 너희들한테 곱을 물어봐. 차를 주면서 사인, 코사인 값을 물어봐. 이거 보자마자 생각나는 거 있어야 되는데 나 이 두 개가 같은 시간에 어우러진 거 하나 알고 있어. 나 이 값이 2분의 1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알고 있는 게 사인하고 코사인 그 곱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이 식을 그치, 제곱하겠지. 그래서 우리 요거 제곱해서 갖고 와보자. 저 식을 가지고 제곱했어. 그랬더니 완전 제곱식이야. 나 S 먼저 쓸게. 쌓고 코사인 제곱. 제곱했으니까 얼마 나와? 4분의 1. 근데 요만큼 우리 사인하고 코사인 제곱은 무조건 1이잖아. 그러니까 이 식 한 번 더 정리해주면 이 쌓고는 1인데 넘어갔어. 그러니까 4분의 3.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은 얼마 나와? 8분의 3. 근데 그 사인 코사인이 내가 원했던 t1, t2에 대한 곱이고 3분의 1이 아니라 뭐가 나오는 거야? 결국 8분의 3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보기 한번 다시 읽으러 가보자. 그래서 디귿에서는 나 요 값이 2분의 1이 될 때 3분의 1이냐고 물어봤는데 틀린 보기지. 그래서 디귿 틀렸고 결국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이 돼주면 되겠다. 그래서 15번 문제였고 객관식에서 나오는 가장 마지막 문제였어. 그래서 너희들이 느끼기에 제일 어려운 문제 중 하나였을 거야. 그래서 사인하고 코사인의 그래프를 활용하는 문제였다. 그리고 16번 한번 보자. 근데 여기서는 다시 마음이 편해지지. 로그가 나왔어. 근데 로그가 나왔는데 다행히 너희들한테 이미 미시 같은 로그를 줬다? 우리 미시 같은 두 로그를 저렇게 더하게 되면 진수끼리는 그치, 곱하는 거지. 그래서 식 다시 쓰면 로그 4에다가 3분의 1 곱하기 24 요만큼이었어. 그래서 3하고 24 약분됐고 8하고 2 16이지. 근데 우리 16을 뭐에 얼마라고 쓸까? 나 미시 4니까. 그치, 4의 제곱이라고 쓰면 간단하겠지?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로그 값 계산할 때 머리 위에 있는 거 너무 무거워서 떼굴떼굴 떨어졌어. 그래서 2, 그리고 로그 4의 4, 밑하고 진수 같으니까 1. 그래서 값이 2가 돼주면 되겠다. 그래서 16번은 기본적인 로그 계산 문제였고, 이제 18번 한번 보자. 다 했어. 이제 이거 풀고 나면 한 문제 남았다. 지금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 있었어. 나 모든 항이 양수다.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야. 모든 항이 전부 다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계속해서 곱하는 공비 자체도 양수여야겠지. 그래서 저런 표현을 봤을 때 아 이거 공비 양수구나. 그렇게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랫줄 보면 A2, A7, A5 문자 너무 많다 그치? 그래서 나 요 값을 가지고 AR에 대한 표현으로 바꿔보자. 더 등비수열이고 우리 등비수열에서의 일반항은 AR의 n-1제곱 요거였어. 그럼 내가 요 수식 그대로 다시 한번 고쳐보면 7번째 항은 첫 장에다가 공비를 6개 곱해야 되지. 6칸 움직여야 7번째 항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3분의 1에다가 A5는 AR의 4제곱. 그럼 양변에서 다 지워지는 게 보일 거야. A 없었어. 나 R 4개, R 6개였는데 결국 R 2개 남을 거고 그게 지금 3분의 1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공비를 정확하게 찾아도 괜찮고, 아니면 나 같은 경우는 굳이 공비를 정확하게 구하지 않고도 A6 구할 수 있지. 식 쓸 테니까 봐봐. 우리 A6이라는 6번째 항은 내가 지금 뭘 알고 있냐면 2번째 항을 알고 있어. 그럼 2번째 항에다가 나 몇 칸 넘어가야 돼? 2번째 항이 6번째 항이 될 거야. 그치, 4칸 넘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공비 4개 요거 계산해주면 돼. 그래서 A2라는 애는 지금 문제에서 36이라고 알려줬고 R제곱이 3분의 1. 그럼 나 이거 한 번 더 제곱하니까 9분의 1. 그러니까 값이 4 나와주면 되지. 그래서 요 문제는 등비수열의 기본적인 성질을 활용하는 문제였어. 그래서 공비를 정확하게 구하지 않고도 마지막에 답 마무리하는 게 가능하다. 제가 18번. 그리고 이제 21번 한번 보자. 아, 이게 마지막 문제인데 요 문제가
내가 느끼기에는 15번보다 오히려 더 간단했을 것 같은데 근데 얘가 단답형이잖아. 그래서 더 어려웠을 것 같아. 그래서 오답률은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 한 줄씩 다시 보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가 있었어. 나 일단 fx는 2차 함수야.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너희들한테 방정식을 하나 줬어. 근데 이렇게 생긴 방정식인데 그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있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근데 그 두 개가 전부 다 중근이래. 이해했어? 우리 중근이란 게 뭐야? 중근? 우리가 중학교 때 만났던 중근은 이런 2차 방정식이 하나가 있었어.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 이렇게. 그랬더니 0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 원래대로라면 인수분해 했어. 그때 0 나왔어. 2차 방정식이니까 그는 기본적으로 2개 나와야 돼. 근데 그 2개가 똑같이 생겨서 하나처럼 보일 때 그때를 우리가 중근이라는 표현을 썼지. 그러니까 이런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나오는 게 중근이었어. 근데 그렇게 같은 근이 이 안에서 나오나 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뭘 줬냐면 fx의 최소값은 음의 정수다. 이게 너무 중요한 조건인데 이거 잘 해석했어? 지금 요 방정식 줬어. 그리고 fx에 대한 표현을 줬는데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야. 우리 최고차가 1이면 양수잖아. 우리 양수일 때는 그래프가 웃는 모양인 아래로 볼록. 근데 그 그래프가 지금 최소값이 음의 정수래. 어떻게 생겼단 얘기야? 아래로 뚝 떨어져 있다는 얘기지. 이해했어? 우리 최소값이라는 거 꼭지점에서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지금 아래로 뚝 떨어져 있는 거야. 결국 저 이차함수는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고 그 두 점 중에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이제 위에 거. 내가 진짜 풀고 싶던 저 방정식을 좀 정리해보자. 나 이 둘을 곱한 게 0이란 얘기는 결국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란 얘기지. 그걸 수식으로 쓰자면 나 xn제곱 마이너스 64가 0인데 우리 64는 2의 6제곱 얘가 0이거나 또는 fx가 지금 0이거나 이해했어? 그럼 나 이제 요 부분부터 볼까? 나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는데 그 두 개가 전부 다 중근이어야 돼. 근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어. 나 이 2차 함수 중근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아래로 뚝 떨어져 있잖아. 우리가 아는 중근은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2차 함수에서 중근이 나오려면 이런 식으로 x축하고 슬쩍 지나가면서 만나야 돼.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뚝 떨어져 있어. 즉 중근 안 나와.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파 베타라는 두 근이 나오는데 그 두 근이 전혀 다르게 생긴 거야. 근데 중근이어야 된다며. 그럼 중근이기 위해서는 이 근이 한 번 더 나와야 되는데 그 근이 결국 여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머릿속에서 생각해야 돼. 중근이라 그랬어? 여기에서 중근 안 나와? 근데 두 개가 서로 다른 근이 나왔어. 그렇다면 이 근이 여기서도 그대로 나오겠구나. 결국 나 얘를 만족하는 x값이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인 거야. 근데 얘를 만족하는 x값을 찾으려고 봤더니 우리 이런 n차 방정식 풀 줄 모르잖아. 그래서 함수식으로 바꿔보면 결국 y는 x n제곱이라는 그런 함수 하나, 그리고 y는 2의 6제곱이라는 상수함수 하나. 나 이 두 개가 지금 만족하는 게 알파 베타여야 돼. 그리고 자세히 보면 우리 xn제곱이 지금 2의 6제곱이 된다 그랬다? 이거 뭐에 대한 정의야? 나 이거 만족하는 x값이 궁금해. 그치, 거듭제곱근에 대한 정의지.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거듭제곱근 좀 한번 다시 복습해보자. 나 우리 거듭제곱근이라는 거, 나 xn제곱이 2의 6제곱이 되고 지금 얘 만족하는 근이 알파, 베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상황이야. 근데 우리 거듭제곱근이라는 게 어떤 케이스 존재했었어? 빨리 기억을 떠올려봐. 수학 1 처음 배울 때. 그치, n이라는 거 가지고 케이스 나눴지. 그래서 n이 짝수인 애가 있었고 n이 홀수인 애가 있었어. 그리고 특히나 가장 기본적인 함수들을 가지고 와서 n이 짝수라면 y는 x n제곱 이렇게 생겼을 거고 n이 홀수라면 이렇게 생겼어 라고 얘기했고 그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졌었지. 위치와 값들이. 그래서 지금 n이 짝수인 케이스는 나 여기서는 교점이 2개, 여기서는 교점이 1개, 그리고 a가 음수일 때는 교점이 없었어. 그리고 홀수인 케이스는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항상 뭐 나오냐면 1개 나와. 근데 지금 나는 근이 몇 개가 나와야 돼. 알파, 베타 두 개가 나와야만 하지. 그러니까 자동으로 모인 거야. 홀수 탈락. 그래서 n이라는 건 지금 반드시 모인 케이스. 짝수인 케이스야. 그러니까 n이라는 게 짝수여야지만 알파, 베타라는 두 근을 가질 수 있고 그때 그 알파, 베타라는 값을 가지고 양쪽으로 대칭되기 때문에 어떤 케이스로 나와? 그 알파, 베타가 양쪽에 각각 존재하니까
그치, 부호만 다르겠지. 그럼 이제 식 세워볼게. 나 얘를 가지고 n제곱 한 게 2의 6제곱이었어. 결국 나 이거 만족하는 x는 두 개가 나오지. 하나는 풀마 n제곱 근 2의 6제곱 이런 상태로. 근데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 근데 우리가 편의상 알파를 왼쪽으로 잡자. 그럼 알파라는 애가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n제곱 근 2의 6제곱인데 좀 더 예쁘게 쓰자. 우리 이제 이거 지수로 쓸 수 있지? 결국 마이너스 2의 n분의 6제곱. 괜찮아? 베타라는 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n제곱근 2의 6제곱 그러니까 2의 n분의 6 결국 알파 베타라는 근을 내가 잡은 거야. 그럼 이제 근을 잡았어. 근에 대한 형태가 나왔으니까 fx라는 2차 함수도 잡을 수 있겠다. 그럼 내가 얘를 가지고 fx라는 2차 함수를 잡자면 근이 나왔잖아. 내가 만약에 1하고 3에서 만나. 그럼 우리 함수식 어떻게 만들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나 근이 나왔어 지금. 그러니까 fx 어떻게 생겼어? x 부호 바꾸면서 플러스인 거 하나, 그리고 x 부호 바꾸면서 마이너스인 거 하나. 근데 전개까지 시켜주면 합차 공식이니까 앞에 거 제곱, 그리고 뒤에 거 제곱이니까 2에 이거 바로 해도 돼? n분의 6의 전체 제곱이지. 근데 우리 괄호 안에 거 밖에 거 곱하는 거니까 2의 n분의 12. 그래서 뒷부분이 마이너스 2의 n분의 12. 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최종 fx야. 근데 이 fx가 최소값이 그치 음의 정수라며 우리 얘 꼭지점의 좌표가 0, 마이너스 2의 n분의 12가 되는 거잖아. 결국 아래로 뚝 떨어져 있단 얘긴데 지금 뚝 떨어져 있는 그 부분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음의 정수. 음의 정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요만큼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즉 자연수. 그럼 나 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12의 약수로만 분모가 구성이 돼야 되지. 그래서 10의 약수들 갖고 와볼게. 그래서 1, 2, 3, 4, 6, 12 요만큼. 근데 이거 전체 다 답 아니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치 짝수인 순간. 그러니까 호수인 애들 제외하고 나머지 거 더해주면 되겠다. 자 이거 싹 더해줬더니 결국 24가 나와주면 되지. 이 문제 정답은 24였어. 그래서 21번 문제인데 너희들이 거듭제곱근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그리고 중근이라는 조건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fx가 중근이 나올 수 있는 모양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fx라는 그 근이 그대로 여기에서도 근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되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려면 n이 짝수인 케이스 그리고 그 서로 다른 두 실근은 대칭이기 때문에 부호만 다른 형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전개를 해주는 게 21번 마지막 문제였어. 그래서 이게 나하고 같이 공부하는 마지막 문제 해설이었어. 그래서 너희가 시험 보면서도 아마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평가원 시험이라 분명히 부담이 더했을 것 같아. 평소보다 더 어렵게 느꼈을 거고 시간도 더 부족하다고 느꼈을 거고 근데 문제 난이도 자체만 보자면 분명히 3월보다 수학 1이라는 과목에서는 쉬웠던 게 맞거든. 그래서 혹시 까먹었던 개념들 있다면 꼭 한 번씩 다시 보고 오늘 정말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했고 앞으로 너희들한테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 다음에 또 다른 수업에서 보자. 안녕.